안녕하세요. 야담 라이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야담 라이프의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야담 라이프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최가의 저택에 황혼이 내려앉고 마지막 햇살이 창살을 통해 비치며 봉선 과부의 수척한 얼굴에 희미한 빗줄기를 남겼다. 그녀는 창가에 멍하니 앉아 한때 꽃향기 가득했으나 지금은 잡초만 무성한 뒤뜰을 바라보고 있었다. 봉선아, 최 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와 젊은 과부를 깜짝 놀라게 했다. 거기서 언제까지 앉아있을 거니? 우리 가문이 몰락하는 걸 보고 싶은 거냐? 봉선은 천천히 몸을 돌려 시어머니 앞에 고개를 숙였다. 낡았지만 여전히 기품이 느껴지는 한복을 입은 최 부인이 며느리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이 봉선의 아름다운 얼굴을 꿰뚫듯 바라보았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 봉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최 부인이 비웃듯 웃었다. 이제 순진한 척 그만해. 네가 우리 최가의 며느리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 애라는 걸 나도 알아. 우리 가문이 현재 상황도 잘 알고 있겠지. 봉선은 침묵했다. 시어머니의 말을 부정할 수 없었다. 최가의 장남이었던 그녀의 남편이 공무 중 세상을 떠난 이후 가문이 재산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었다. 빚은 쌓여가고 채권자들은 밤낮으로 문을 두드렸으며 한양의 양반 사회에서 최가의 명성은 점점 떨어져가고 있었다. 박가의 진우 도령, 최 부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아이를 알고 있니? 네,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봉선은 시어머니의 의도를 깨닫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바보같이 순진하고 남을 잘 믿는 아이지. 최 부인이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다. 하지만 박가의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을 유일한 상속자야. 우리가 만약... 어머님, 봉선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저는 못... 조용. 최 부인이 날카롭게 말했다. 내게는 거절할 권리가 없어. 이것이 최가를 구할 마지막 기회다. 너는 바보처럼 행동하며 그 도령에게 접근해 그를 매혹시켜야 해. 한 번만 더 혼이 나면 된다. 봉선아, 그러면 우리 가문이 살아날 수 있어. 희미한 황혼 속에서 봉선의 뺨을 따라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연극이 시작되었고 아름답고 똑똑한 과부인 그녀는 이제 한 가문을 구하기 위해 바보 같은 아가씨 역할을 해야만 했다. 박가의 넓은 방에서 진우 도령은 등잔불 아래서 책을 읽고 있었다. 25살이 남자에게서 좀처럼 볼 수 없는 순수함이 묻어나는 맑은 윤을 가진 준수한 얼굴의 청년이었다. 그의 곁에서 하인 은우는 주인의 표정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었다. 도령님, 은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내일 청덕정에서 시회가 열린다는데 참석하실 생각이십니까? 진우는 책에서 눈을 들어 순박하게 미소 지었다. 당연하지. 많은 문인과 교수들이 온다고 하더구나.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은우는 소리 없이 한숨을 쉬었다. 그는 도령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언제나 맹목적으로 남을 믿고 누구의 의도도 의심하지 않는. 그것은 진우의 매력이자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도령님은 조심하셔야. 은우는 더 말하려다가 그만두었다. 진우가 한양 양반들 사이의 교묘한 함정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창 밖에서 달이 높이 떴고 은은한 달빛이 최가와 박가의 저택 위로 내리쬐었다. 운명은 이미 내일의 운명적인 만남을 예정해두었다. 가짜 바보 과부, 위 연극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이른 아침, 창덕정은 한양의 문인들과 양반가의 자제들로 북적였다. 봄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흩날리고 시향이 가득한 공기는 마치 오늘의 운명적인 만남을 예고하는 듯했다.
봉선은 시어머니의 지시대로 수수한 옷차림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무리 소박한 한복을 입어도 그녀의 타고난 아름다움은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일부러 조금 어설프게 걸으며 눈빛을 흐리게 하여 멍한 표정을 지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누군가의 다정한 목소리에 봉선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눈앞에 서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박가의 진우 도령이었다. 그의 순수한 미소는 봉선의 마음을 찌르는 비수가 되었다. 아, 네. 봉선은 일부러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제가 좀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진우의 눈이 관심으로 반짝였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외에 오신 거죠? 봉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뒤에서 지켜보던 은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과부의 행동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진우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오히려 그녀의 순진한 모습에 매료되어 가고 있었다. 시를 좋아하세요? 진우가 물었다. 봉선은 잠시 망설였다. 사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시문에 능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숨겨야 했다. 글쎄요. 저는 글자를 잘 몰라요. 그저 꽃 구경하러 왔어요. 진우의 얼굴에 연민의 정이 스쳐 지나갔다.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는데 괜찮으시다면. 그때였다.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어와 봉선의 쪽지가 날아갔다. 진우는 즉시 그것을 잡으려 뛰어갔고 은우는 그 틈에 봉선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마님, 은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생각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도령님은 순수한 분이십니다. 부디. 봉선은 순간 창백해졌다. 은우가 자신의 정체를 눈치챈 것일까? 하지만 그녀는 이내 다시 바보 연기를 시작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찾았습니다. 진우가 쪽지를 들고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묘했다. 이건 시인가요? 봉선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 쪽지에는 그녀가 아침에 무심코 적은 시구가 적혀 있었다. 실수였다. 큰 실수였다. 하지만 진우는 오히려 기뻐하는 듯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혹시 누군가 대신 써주신 건가요? 봉선은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이 써주셨어요. 아, 진우가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밝게 웃었다. 그래도 참 좋은 시네요. 나중에 제가 이 시의 의미를 설명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첫 만남은 시작되었다. 봉선의 거짓된 순진함에 매료된 진우. 그들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은우. 그리고 멀리서 모든 것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최 부인까지. 봄바람은 계속해서 불어왔고 꽃잎은 그들의 운명처럼 이리저리 흩날렸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일까? 아니면 비극의 서막일까? 한양의 거리는 여름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었다. 봉선과 진우의 만남이 시작된 지 2달이 지났다. 최 부인의 계획대로라면 이제 곧 혼담이 오가야 할 시기였다. 그날도 진우는 봉선을 찾아 최가를 방문했다. 이제는 어엿한 단골 손님이 된 그였다. 봉선 씨, 이건 제가 쓴 시입니다. 진우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읽어드릴까요? 봉선은 가슴이 저몄다. 그의 시는 서툴고 어설펐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그녀를 울렸다. 밝은 달이 구름에 가려 그 빛을 감추어도 내 마음속 그대는 언제나 밝게 빛나네. 어떠신가요? 진우가 수줍게 물었다. 봉선은 눈물을 겨우 참았다. 그의 서툰 시구 속에 담긴 순수한 마음이 그녀의 거짓된 연기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잘 모르지만 봉선은 억지로 바보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예쁜 것 같아요. 그때였다.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최가의 빚을 갚아라. 언제까지 미루려는 거냐? 채권자들이었다. 봉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진우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것이. 봉선이 더듬거렸다. 걱정 마세요. 진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은우가 급하게 들어왔다. 도령님, 박 어른께서 찾으십니다. 진우는 아쉬운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진우가 떠난 후 최 부인이 분노에 찬 얼굴로 봉선의 방으로 들이닥쳤다. 이것 봐라. 네가 아직도 진우의 마음을 얻지 못했으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최 부인이 소리쳤다.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 어서 그 바보 같은 놈의 청혼을 받아내야. 어머님, 봉선이 갑자기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진우 도령은 바보가 아니에요. 최 부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뭐라고? 설마 네가 그 아이에게 진짜 마음이 생긴 건 아니겠지? 봉선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정신 차려라. 최 부인이 험악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진정으로 사랑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넌 그저 우리 가문을 위한 도구일 뿐이야. 그 말은 비수가 되어 봉선의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진우의 순수한 마음은 그녀의 거짓된 가면을 조금씩 벗겨내고 있었다. 그날 밤, 봉선은 또다시 시를 썼다. 거짓은 거짓을 낳고 진실은 가면을 벗기니 이 마음의 균열 속으로 사랑이 스며드는구나. 한편 은우는 자신의 방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봉선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다. 처음의 의심과는 달리 이제는 그녀의 눈빛에서 진정성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도령님, 은우가 중얼거렸다. 이제 어찌해야 할까요? 달빛은 여전히 차갑게 비치고 있었지만 그 빛 속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었다. 거짓된 사랑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진정한 사랑으로 변해가는 순간 더 큰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늦여름의 무더위가 한양을 덮치던 날이었다. 바깥의 서재에서 진우는 아버지와 마주 앉아 있었다. 아버님, 제가 청할 것이 있습니다. 진우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말해보거라. 최가의 봉선 씨와의 혼인을. 진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 판서의 안색이 굳어졌다. 안 된다. 하지만 아버님, 네가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되느냐? 박 판서가 탁자를 내리쳤다. 최가는 이미 파산 직전이다. 그들이 널 노리고 있다는 소문도 들리더구나. 진우는 충격을 받은 듯 굳어졌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봉선 씨는 네가 너무 순진하구나. 박 판서가 한숨을 쉬었다. 내일 최가에 가봐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거라. 다음 날, 진우는 은우와 함께 최가로 향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뜻밖의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이제 그만 연기해라. 봉선아. 최 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담 너머로 들려왔다. 이제 곧 그 바보 같은 놈이 청혼할 텐데. 내 실수로 모든 걸 망치면 안 돼. 진우의 발걸음이 멈췄다. 은우가 놀란 듯 주인을 바라보았다. 어머님, 전 더 이상 못하겠어요. 봉선의 흐느끼는 목소리. 진우 도령을 속이는 게 너무 괴로워요. 쓸데없는 소리. 네가 우리 가문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그저 바보 연기뿐이야. 그 순진한 놈을 잘만 속이면. 도령님. 은우가 조심스레 진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진우는 이미 담장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서려 있었다. 정말 그런 것이었습니까? 진우의 목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다. 봉선과 최 부인이 깜짝 놀라 돌아섰다. 봉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진우 도령. 봉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제가 정말 그렇게 바보처럼 보였습니까?
진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아니에요. 전 봉선이 앞으로 달려나가려 했지만 최 부인이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다.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거냐? 최 부인이 으르렁거렸다. 그때였다. 봉선이 갑자기 최 부인의 손을 뿌리치고 진우 앞으로 달려갔다. 제가 잘못했어요. 봉선이 무릎을 꿇었다. 처음에는 가문을 위해 어머님의 강요로 시작한 거짓이었어요. 하지만 도령님의 순수한 마음을 알게 되면서 전 그만. 진우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다. 더 이상의 거짓말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봉선이 울부짖었다. 제 마음은 이제는 진실이에요. 하늘에서 갑자기 천둥이 울렸다. 여름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도령님, 은우가 급하게 다가왔다. 들어가시는 게 가자. 진우가 차갑게 말했다. 진우 도령. 봉선이 비를 맞으며 그의 뒤를 쫓았다. 제발, 제 마음을 믿어주세요. 진우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제가 어떻게 이제 와서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남기고 진우는 돌아섰다. 폭우 속에 봉선의 흐느끼는 소리가 묻혔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은우의 마음도 무거웠다. 그는 봉선의 마음이 진실로 변해가는 것을 보아왔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린 것일까? 최 부인은 분노로 떨고 있었다. 그녀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 못난 것. 최 부인이 봉선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은우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부인, 이제 그만하십시오. 은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빗줄기는 계속해서 쏟아졌다. 봉선은 그대로 무릎을 꿇은 채 흐느꼈다. 그녀의 눈물은 빗물과 뒤섞여 대지로 스며들었다.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한양은 늦여름에 맑은 하늘을 되찾았다. 하지만 봉선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두운 구름이 가득했다. 아가씨, 최가의 늙은 하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봉선을 바라보았다. 진지는 드셔야죠. 봉선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다. 진우의 차가운 눈빛, 그의 실망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다. 그때 밖에서 은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마님, 잠시 말씀 나누어도 되겠습니까? 봉선은 놀라 고개를 돌렸다. 은우가 문 밖에 서 있었다. 들어오세요. 봉선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은우는 조심스레 방 안으로 들어와 봉선 앞에 앉았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마님, 제가 도령님을 오래 모셔왔습니다. 은우가 입을 열었다. 도령님은 순수하지만 결코 어리석지 않으십니다. 그저 사람의 선한 면을 보려 하시는 분이죠. 봉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알고 있어요.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마님의 마음이 진실로 변했다는 것도. 은우가 계속했다. 제가 지켜보며 알게 되었습니다. 봉선은 놀란 듯 은우를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저도 마님을 의심했습니다. 은우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님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도령님의 서툰 시를 들을 때면 마님의 눈에 진심 어린 감동이 서려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어버렸어요. 봉선이 흐느꼈다. 아닙니다. 은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도령님께 진실을 보여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마님께서 그동안 숨겨오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우가 위미심장한 눈빛으로 말했다. 마님의 학식, 시문에 대한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마음을. 그때였다. 밖에서 발자국 소리와 함께 최 부인의 날카로운 고함이 들렸다. 뭐라고? 박 판서가 우리 가문을 고발하려 한다고? 봉선과 은우는 긴장된 눈빛을 교환했다. 이제 어떡하죠?
봉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는 마님께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은우가 진지하게 말했다. 더 이상의 거짓말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봉선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다. 은우 씨, 저를 도와주시겠어요? 무엇을 하시려고요? 진실을 모두에게 보여주려고 해요. 봉선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제가 그동안 쓴 시들, 제 마음을 담은 글들, 그리고 진우 도령께 전하지 못한 진심들을. 은우는 잠시 봉선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돕겠습니다. 그날 저녁, 한양의 거리에는 특별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최가의 며느리가 밤마다 몰래 시를 쓴다는 것. 그녀의 시가 얼마나 아름답고 깊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시들이 모두 한 사람을 향한 진정한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것. 바깥의 서재에서 홀로 책을 읽던 진우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려왔다. 도령님, 은우가 조심스레 다가와 한 묶음의 편지를 내밀었다. 이것은 마님께서 그동안 매일 밤 쓰시고 불태우셨던 시들입니다. 제가 몰래 간직해두었습니다. 진우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편지 묶음을 펼쳤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다. 거기에는 봉선의 진정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처음에는 가문을 위해 마지못해 시작한 거짓말, 점점 자라나는 죄책감, 그리고 마침내 피어난 진정한 사랑까지. 한양의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단풍이 물들어가는 창덕궁 후원에서 진우는 봉선의 시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처음엔 거짓된 마음으로 그대께 다가갔으나 이제는 진실된 사랑으로 그대를 그리워하나니 용서하지 못할 죄이기에 차라리 이 마음 속에 묻어두고 홀로 그리워하려 했건만 이 마음은 더욱 커져만 가네. 도령님, 은우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박 어른께서 찾으십니다.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버님께서. 집무실에서 박판서는 무거운 표정으로 아들을 맞이했다. 진우야. 박판서가 입을 열었다. 최가에 대한 고발장을 철회했다. 진우는 놀란 듯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네가 그토록 고민하는 모습을 보았다. 박판서가 계속했다. 그리고 그 과부의 시를 나도 읽어보았다. 아버님, 처음에는 그저 교활한 계략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박판서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 진정한 마음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법이지.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저를 좀 들여보내 주십시오. 봉선의 목소리였다. 진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박판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은우에게 신호를 보냈다. 문이 열리고 봉선이 들어왔다.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예전의 바보 과부가 아니었다. 맑고 당당한 눈빛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진우 도령. 봉선이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는 제 진짜 모습으로 왔습니다. 박판서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난 물러가 있겠다. 방에는 진우와 봉선만이 남았다. 가을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두 사람 사이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제가 처음 도령님을 만났을 때는 봉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가문을 위해 어머님의 강요로 시작한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진우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시를 통해 모두 보았습니다. 그래도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봉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도령님의 순수한 마음, 따뜻한 배려, 그것들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거짓된 마음은 어느새 진정한 사랑이 되어. 진우는 천천히 봉선에게 다가갔다. 이제는 진우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거짓말쟁이 과부도 바보 도령도 없습니다. 그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두 사람만이 있을 뿐입니다. 봉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진우는 조심스레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하지만 최가의 빚은
봉선이 걱정스레 말했다. 그것도 해결되었습니다. 문 밖에서 은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 어른께서 이미 모든 채권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박 판서의 목소리였다. 최 부인께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계시더구나. 봉선은 놀란 듯 문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최 부인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봉선아, 최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너를 이용하려 했던 나를 용서할 수 있겠니? 봉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진우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때로는 거짓된 시작이 진정한 결말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가을 햇살 아래 오랜 거짓과 아픔이 진실과 용서로 녹아내렸다. 그 후로 오랫동안 한양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 거짓된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진정한 사랑으로 피어난 이야기. 바보 연기를 하던 과부와 순수한 마음을 가진 도령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랑이 한 가문이 운명을 바꾸고 모든 이의 마음을 치유했다는 이야기가